안녕하세요. 여기 그 문제 가지고 있죠? 문제 가지고 있죠? 자, 이 문제하고요, 같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하고 같이 보는데, 이제 강의는 일단, 오전, 이제 강의를 할 때는 보통, 이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좀 적응하는데 좀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해당 부분이 있죠? 해당 부분에 관한 문제를요, 바로 같이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옆에다 펴놓고, 문제 펴놨죠? 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기본서는요, 2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기본서는 2페이지요. 여기 한번 보시면. 그러면 사건의 일반 이론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제목에 보면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거기를 한번 볼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은요. 먼저 이제 우리가, 뭐를 보냐면요. 이제 권리와 의무로 보는데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을 우리는 표의자라고 하고요. 이 을을요,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을 하는 사람이죠. 갑을요. 이걸 뭐라 하냐? 이것을 물건이라고 하고요. 물건. 이것을 뭐라 한다? 권리의 객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리의 객체, 이렇게. 그러면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에 사라고 뭐라 한다?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 하냐면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그러면 을이 1억 원에 사겠다고 얘기하죠? 이것을 승낙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뭐라 하냐?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이 의사표시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요,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률 사실, 이렇게.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법률 사실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그것은 청약이라는 것이 법률 사실이고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청약과 승낙이 일치가 되잖아요. 일치요. 이것을 일치가 된다. 이것을 합의가 된다. 이 말이죠. 합치.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이것을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매매 계약. 그럼 이제 이 계약이라는 것은 매매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법률 요건. 이렇게. 그런데 이 요건을 법률 요건을 그냥 요건이라고 그래요. 우리가요, 법률 사실을 사실이라고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법률 요건은 그냥 요건. 이 요건은 뭐라 한다?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원인이 있으면은 그 원인에 따라서 뭐가 있다?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요,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권을 뭐라 한다?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은 을한테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권리, 이렇게. 그럼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 이것을 법률 효과.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효과. 이것을 뭐라고 한다?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 원인의 인자고요, 결과의 과자를 따가지고 인과관계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인과관계란 뭐죠? 원인과 결과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인과관계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유인성이라고 하고, 원인과 결과관계가 없다. 그것을 무인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물권법에 가면 좀 중요한데요. 이미 이것은 이런 이론들은 다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럼 요건하고 효과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그것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여기서 이제 요건과 효과를 확인하면 어디를 잠깐 여러분요, 책을 한번 펴가지고 확인 한번 해야 돼요. 어디를 펴시냐면요, 왜냐 페이지요, 39페이지 한번 볼래요? 기본서 페이지 39. 그럼 기본서 페이지 39 봤죠? 그럼 거기 39페이지 보면 일이 뭐죠? 비진입 표시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비진입 표시 1번 봐봐. 서설이라고 돼 있죠? 의죠, 의. 한 장 넘겨. 한 장 내면 두 번째가 뭐죠? 법률 요건. 이게 법률 요건이죠? 오른쪽 3번. 법률 효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항상 이렇게요.
법은 항상 이렇게 법률 요건 효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그냥 뭐라고 한다? 요건이라고 하고요. 요건. 그 다른 책에는 보통 법률 요건 이렇게 다 쓰지 않고 그냥 요건, 효과 이렇게만 쓰는 책도 있어. 그럼 법률이라는 것을 뭐죠? 뭐를 해도 돼? 생략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법률 요건을 뭐라고 한다? 원인이다. 원인. 법률 효과를 뭐라고 한다? 결과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 한번 봐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최종적으로 여러분요 갑과 을이 정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그럼 이 갑과 을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데는 어디예요? 결과죠. 왜요? 갑은 뭐를 원한다? 대금을. 을은 뭐를 원한다? 등기를 원하는 게 최종적인 결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결과를 가기 위해서는 징검다리 하나를 거쳐야 되죠. 그게 바로 법률 요건 원인이란 말이죠. 그럼 잘 봐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가는 것은 결과이지만 그 결과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원인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결과를 공부하지 않아도 원인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결과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무엇을 공부하면 이 요건이라는 원인을 잘 탐구하다 보면 결과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민법은 우리 민법 총칙은요, 이 원인을 중심으로 해서 민법 총칙이 쓰여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에 따른 효과로서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보면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고 이것은 청구권 권리죠. 이것을 뭐라 한다? 권리, 의무,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권리, 의무다.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러면 이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이것을 권리,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 관계다. 이렇게.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 한다? 권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것을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관계, 이렇게. 이런 법률 관계와 비교되는 것은 무슨 관계다? 인간 관계다, 이렇게. 자, 그럼 봐요. 우리가 인간 관계는 뭐냐면 친구들하고 약속이라든가,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이라든가, 여러분 학원생들끼리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뭐죠? 사소한 관계죠? 이것을 인간관계, 권리와 의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봐요. 여기는 보면 여기는 봐봐요. 권리가 있으니까 뭐가 있죠?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 권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권리하고 의무는 99%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거예요. 99%요. 그런데요, 물론 1% 정도는 권리만 있는 것이 있어. 나중에 보겠지만 형성권의 행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권리만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의무만 있는 것이 있어. 의무만. 우리에서 법인에 보면은 보고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주무관청에 법인이 보고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의무만 있는 것이에요. 그런 몇 가지 사소한 것 빼고는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뭐가 있다?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요, 강의를 듣기 위한 권리가 있죠. 수강료를 낼 의무가 있죠. 학으로는요, 수강료를 받을 권리가 있죠. 강의를 해줄 의무가 있죠. 매도에는요,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죠. 동시에 대금을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죠. 여러분요, 차를 타고 오면요, 차를 타면 뭐죠? 운송비죠. 버스비를 낼 뭐가 있어? 의무가 있는가 동시에 목적지까지 갈 뭐가 있어?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99%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권리 의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요, 의무를 얘기하기, 내가 어떤 의무가 있다, 이런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뭐를 더 좋아한다?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 관계라고 하고, 이러한 권리 관계로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책을 보고 법률 관계란 말이 뭐다? 권리와 의무로 되어 있으면 그게 다 법률 관계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그럼 음식점 밥을 먹은 권리가 있는 동시에 음식값을 지불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요. 동시에 그 음식으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식중독에 걸렸다? 그러면 내가 상해를 입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나는 또 뭐가 생겨? 권리가 있고, 음식점 주인은 손해배상을 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잖아요.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있으면 그것을 법률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책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 그걸 한번 보자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기본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기본서를 한번 보시면 이 페이지요. 사건의 일반 이론이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인간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다. 법에 의해서 규율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인간의 생활 중에서 법에 의해서 규율된다? 이런 거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암기하려면 그럼 여러분요 10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한다? 아무튼 무슨 관계가 생긴다? 권리와 의무 관계가 발생하면 다 그것은 무슨 관계다? 법률 관계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법률 관계의 내용을 한번 봐봐요. 자, 지금부터 이제 어디를 줄을 긋냐면요, 위에서 네 번째 줄 이처럼 찾았어요? 이처럼 찾았어?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법률 관계는 줄고, 법률 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그 다음에 줄고 권리 의무 관계를 기본적 내용, 권리 의무. 그러니까 결국 법률 관계는 뭐다? 권리 의무 관계다, 이런 말이잖아요. 됐죠 지금? 자, 그 다음 지금 줄고 있지 마요. 개인주의에 기초한 근대민법은 권리 본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다음에 줄고 법률 관계를 권리 관계로 표현. 그럼 여러분 봐봐요. 저기요, 저기 뭐라 하죠? 권리 의무죠? 권리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하죠.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줄 긋는 것을 그대로 읽으면 뭐다? 딱 세 마디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 권리 관계. 이해됐죠?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로 되어 있으면 무슨 관계다? 법률 관계다. 알겠죠? 그럼 여기 다시 여기, 그럼 이제 우리가요 이렇게요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이것을 실체법이다. 이렇게 실체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봐봐, 물권법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실체관계라는 건 무엇이냐? 실체관계는 실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다? 권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갑이 소유자죠. 그럼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야 돼? 갑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것을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라고 하는 것이고, 소유자는 갑인데 권리자죠. 권리.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등기는 권리자한테 등기가 있어야 되죠. 권리를 뭐란다? 실체관계라고 하죠. 그러면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실체관계란 말이 나왔을 때 그 실체는 뭘 얘기한다? 권리 관계를 뜻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봐요, 여기요. 여러분 지금 의무가 있죠. 여러분 의무가 있으면 이 의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이행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소송을 해야죠, 소송.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돈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를 해. 강제. 이것을 뭐란다? 민사 소송법이다, 이렇게. 민사 소송법이다, 이렇게. 소송이다. 그러면 여기요 권리죠. 권리가 이렇게 있나요? 권리? 그럼 여러분 권리가 뭐죠? 권리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봐봐,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면 뭐예요? 등기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권리, 이 권리를 실현시켜줘야, 실현시켜줘야겠죠. 이것을 만나 부동산 등기법이다, 이렇게.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요 실체관계, 즉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을 강제하고 권리를 실현시켜주는 것, 이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이것을 절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차법이다, 이렇게. 우리 민법은 무슨 법이다? 우리 민법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데까지만, 여기까지만 뭐라고 한다? 그것을 권리, 의무,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까지만 우리는 민법이라고. 그래서 민법은 권리가 발생하고 의무가 발생하는 데까지만, 여기까지만 민법이고, 이 발생한 권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민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로서 해결한다? 뭐로서? 그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한 법, 즉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한다? 그것을 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절차법,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또 여기서 또 뭘 보냐면 우리가 이제 법률관계가 있죠. 법률관계.
이 법률 관계가 뭐죠? 법률 관계는 다른 말로 권리 관계죠. 권리 관계. 권리 관계는 뭐죠? 다른 말로 하면 권리 의무 관계죠. 권리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라 한다? 이것을 의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무 불이행 이렇게. 그런데요,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다, 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것을 채권법에 가면 채권법 똑같은 말을 이것을 채권관계라고 그래요. 채권관계. 이것을 뭐라 한다? 채무관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의무불이행을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채무불이행. 채권법에서는 이렇게 채무를 불이행하면 여기서 뭐를 한다?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죠. 손해배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따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권리 의무는 보통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다, 의무다 이렇게. 그런데 어디 가서는요, 채권법에 가서는 채권이다, 채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이러한 법률 관계하고 비교되는 게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 우리 인간관계죠? 인간관계인데요, 이 인간관계는 권리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권리 의무가 없죠? 그래서 채무불이행한 것이 인간관계에서는 채무불이행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부부 사이, 부모와 가족, 부모하고 자식하고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은 나올 수 없다고. 그런데요, 이 인간관계 중에 대표적인 게 호의동승이라고 해서 호의동승이요. 호의동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죠. 그리고 호의동승은 원칙적으로 무상행위죠. 무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고가 발생하죠. 여기서 치료비가 들어가죠. 치료비를 뭐라 한다? 그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하죠.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죠. 손해청구권. 청구권은 뭐다? 권리죠.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를 뭐라 한다? 법률 관계죠. 그러니까요, 원래는 호의동승은 무상으로서 이것은 인간관계죠. 권리 의무가 없죠. 인간관계인데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뭐가 발생한다? 권리가 발생하죠. 전면 끝에 보면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권리 의무, 다른 말로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을 법률 관계로 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간관계였던 것이 무슨 관계로 바뀐다? 법률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인간관계가 뭐로 바뀌어? 법률 관계로 바뀌어. 이것을 우리는 호의동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동승의 경우는 원래는 인간관계니까 채무불이행은 없지만 사고가 발생하죠. 그럼 이건 법률관계로 바뀌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라 한다? 이것을 불법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불법의 책임을. 그러니까 이런 호의동승이 뭐죠? 같은 아파트 산단 말이죠. 공짜로 태워주고 가다가 공짜로 태워주고 가서 아파트 앞에 내려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하는 도중에 전봇대를 들이받아서 사고가 발생해서 옆에 공짜로 타고 가는 사람이 다쳤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운전하는 운전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뭘 해야 된다? 손해배상을 해야 돼.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죠. 한번 볼까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호의관계 한번 봐봐요. 2번 법률관계하고 구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법률관계하고 구별은 뭘 가지고 간다? 자, 2번요. 법률관계 구별은 가운데 법률 효과 의사, 딱 그 한마디만, 다른 거 필요 없어. 법률 효과 의사 이렇게. 그러니까요, 내가요 어떤 법률 효과, 얘는 봐봐, 그냥 있잖아요. 그냥 친구로 있잖아요. 친구하고 같이 가면서 야 너 어디 가니? 운전하다 보니까 나 어디 가는데? 야 타, 역 앞에까지 데려줄게. 나도 그쪽으로 건너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타고 가면 인간관계죠. 그런데 여기 책에 나왔듯이 내일이요 수능이에요. 수능인데 옆집에서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애를 꼭 데려올 수 있느냐? 내일 수능이다. 안 가면 큰일 난다.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꼭 데려올 테니 몇 시에 나와라. 그래놓고 자기는요 낮잠 봐줘 핸드폰 꺼놓고 자가지고요 이 아이가 시험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이 아이한테는 손해가 발생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로 바뀐다? 법률관계로 바뀐다. 그러니까요, 인간관계였던 것은 언제나 인간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법률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법률관계하고 인간관계를 구별할 줄 아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죠. 효과요. 원칙 줄과 원칙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효과. 원칙은 뭐죠?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호의관계는 그 다음에 줄고 법률관계를 발생하지 않지만, 됐죠? 두 번째 줄 손해 발생. 손해가 발생하면 바로 밑에, 발생한 경우 바로 밑에 법률 문제가 생긴다. 알죠? 손해가 생기면 사고, 교통사고. 그러니까 바로 밑에 보면 뭐라 나왔죠? 무슨 뭐는 없지만, 채무 불이행은 없지만, 뭐는 있을 수 있다. 불법행위 책임은 있을 수 있다. 거기를 줄고 해야죠. 그래서 인간관계는요, 권리 의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은 없지만 뭐는 있을 수 있다. 인간관계는 있을 수가, 아니 뭐죠? 불법행위는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어.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요, 공짜로 태워줬죠. 공짜로 태워주다가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떡하죠? 아, 공짜로 태워주다가 사고 났으니까 그래도 뭐 손해배상은 조금 깎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다음에 줄고요, 배상에게 감경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이렇게. 배상에게 감경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이렇게. 그런데 두 번째 줄이요, 가운데요,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 줄고요, 신의칙이나 형평 원칙, 세 번째 줄 가운데 감경할 수 있고, 거기까지만. 감경할 수 있고. 그러니까 봐봐, 원칙은 감경이 안 돼, 아무리 공짜로 태워줘도. 그런데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감경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이거예요. 봐봐요. 차를요, 동승했어요. 갑이 운전하는데 을이 탔어요, 옆에요. 그런데 갑이요, 갑하고 을하고 둘이요, 술 마신 거예요. 음주운전이죠. 그 사실을 을이 알면서 탄 거예요. 조수석이에요. 그러고 나서 갑이요, 을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거예요.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 차에 타고 자기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이런 경우요, 판례 뭐라 그랬냐? 그래도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때는 이 사람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알면서 탔고 안전벨트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 손해배상에서 30%를 감액할 수 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음주운전하고 음주운전한 것을 알면서 탔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어도 30%만 깎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고 안전벨트를 매고 가서 맨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한다면 배상액을 감경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알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배상액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뭐라 한다?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느냐, 이거 지금 묻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법률 효과라고 되어 있죠? 법률 효과. 먼저 여기를 먼저 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법률 사실하고 법률 요건 중에서, 법률 요건은 뭐가 있냐면 법률 행위가 있어. 법률 행위. 법률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법률의 규정이 있단 말이죠. 법률의 규정. 근데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행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법률 사실하고 법률 행위는 두 개 나중에 비교를 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요. 알겠죠? 근데 지금에는 이제 우리가 뭘 보냐,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볼까요? 여기요. 여기 갑 있고 여기 을이죠. 갑은 뭐죠? 법률 사실이죠. 왜 이게 법률 사실이요? 청약이니까. 승낙도 뭐죠? 의사표시. 뭐다? 법률 사실이죠. 법률 사실. 그렇잖아요. 두 개가 법률 사실이죠. 법률 사실과 법률 사실이 만나면 뭐가 이루어진다?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 요건이 이루어지죠. 이 요건은 무슨 행위 나간다? 원인이다. 이렇게. 저기 있잖아요, 원인. 지금 계약은 법률 요건이죠. 이거 줄여서 지금 우리가요,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법률 요건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효과. 법률 효과를 뭐라 한다?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가 어렵냐면요, 여러분요, 책을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요, 이런 것들이 별것도 아닌데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자요, 여러분요. 자, 페이지요. 여러분요, 14페이지 한번 봐봐요. 여러분 14페이지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맨 위에 법률 효과는 법률 관계의 변동의 결과로 야기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고, 법률 요건은 뭐라 놨죠?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봐봐요. 법률 요건은 뭐라 놨죠? 법률 요건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실을 다 법률 사실을 갖춘 상태 이렇게 돼 있나요? 자, 이 봐봐. 이 말들이 별 말도 아니에요. 별 말도 아닌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럼 법률 사실 한번 볼까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알겠죠? 여기 한번 봐봐. 이걸 갖다가 이 책을 만약에 그러면요,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내 책만 아니고 다른 책도 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보고 이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책을 딱 읽는데 이해가 되는 사람은 오늘 저녁 강의가 끝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걸 그림이라고 하는데, 그림 언어라고 하는데 이 그림을 보는 거예요. 청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 승낙을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 등기 청구하고 대금 청구권을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 한번 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묶어봐. 이 두 가지를. 방금 법률 사실과 청약과 승낙이 모이면 뭐가 이루어져?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이 이루어지죠. 됐나요? 다시. 청약과 승낙이 모이면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법률 사실은 뭐예요? 법률 사실이 모여야 뭐가 이루어져? 법률 요건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이죠. 됐죠? 그러니까 법률 사실이 모여야 법률 요건이잖아요. 그 책을 한번 봐봐. 그렇게 돼 있죠. 자, 4번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다. 그렇게 돼 있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사실, 즉 청약과 승낙이 모이면 뭐가 된다?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 요건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봐봐. 그럼 법률 요건은 뭐예요? 재밌는 말이야. 법률 요건은 뭐예요? 법률 요건은? 자, 그대로 따라가.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법률 효과고 결과가 똑같은 말이죠. 다시 봐봐.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죠. 그럼 법률 요건은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봐봐. 결과란 말이나 법률 효과가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지웠죠. 자, 그럼 봐, 이제.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에 대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냥요,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에 대한 원인이다.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런데 그림을 보면서 따라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요건은 계약이고, 효과는 대금이니까. 계약을 하니까 돈을 받는 거잖아요. 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뭐가 있어야 된다? 계약이.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있지. 강의를 듣고 있지 효과란 말이죠. 강의를 들으려면 그 전제로 뭘 해야 돼? 수강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강 계약은 뭐냐? 강의를 듣기 위한 뭐다? 원인이다. 그 원인에 대한 결과로서 지금 뭘 하고 있다? 강의를 듣고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법률 요건을 한번 봐봐. 법률 요건. 법률 요건 보죠. 3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그렇게 되어 있나요? 법률 요건을 보면 14페이지 맨 위에 3번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죠. 그래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옆에 법률 요건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다 갖춘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요. 법률 효과는 봐봐. 재밌는 말이죠? 법률 관계의 변동의 결과.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럼 봐봐. 법률 효과는 뭐다? 결과라는 거죠. 결과. 뭐에 대한 결과? 법률 요건에 대한 결과다. 이런 말이죠. 그럼 봐봐, 이제. 봐봐. 여기 봐봐. 자, 지금부터 전체를 한번 읽어봐. 전체를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법률 요건은 뭐다?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 효과에 대한 뭐다? 원인이다. 이렇게. 다시.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 효과에 대한 뭐다?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럼 법률 효과는 뭐다? 법률 효과는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 법률 요건이죠. 다시. 법률 효과는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에 대한 뭐다? 결과. 법률 요건에 대한 결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서 그 책만 정답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시험에 나올 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을 보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됐죠? 그럼 여러분요, 법률 사실이 뭔지
법률 요건이 뭔지, 법률 효과가 뭔지 적당히 이제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바로 권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권리. 그럼 권리가 뭐죠? 권리는 여러분요,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책에 나온 대로만 꼭 그것을 권리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 어떤 선생님들은 권리 그러면 이 말이니까 이걸 꼭 암기하라 그러는데 그 암기해서 뭐 할 거예요? 알죠? 여러 가지 형태로 되는데. 그래서 권리라는 것은 반드시 어떠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이런 것이 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힘이에요. 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힘을 권리라고 해요. 권리. 그러니까 항상 권리는 내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고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걸 권리라고 해요.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지금은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 페이지 3페이지. 페이지 3페이지. 3페이지 보면 거기 뭐라 하죠? 권리와 의무할 때 권리라고 돼 있죠? 법익, 즉 일정한 이익, 동그라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 동그라미 법에 의해서 권리 주체에게 주어진 힘, 알죠? 힘. 그것을 말한다? 권리라고 해. 어떠한 이익을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권리다. 자, 그 다음 장 봐봐. 그 다음 장은 권리는 기본적으로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이 권리의 분류인데 이거 다 암기할 필요 없어. 그건 나중에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바로 그 밑에 효력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나요? 효력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조금 있다가요,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청구권, 지배권, 형성권, 항배권인데 중요한 것은 청구권하고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제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먼저 기초 강의할 때 다 얘기했는데 이 권리를 효력에 따라서 어떻게 구별하냐? 지배권이죠. 그러면 이 지배권은 뭐라고 한다? 이것을 물권이 지배권이죠. 대표적인 게 청구권이 있죠. 그러면 청구권을 대표적인 게 뭐라고 한다? 채권이죠. 채권.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항변권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가 있다? 형성권이 이렇게 있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청구권하고 특히요 형성권하고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청구권하고 형성권을 구별을 못하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한다? 그럼 청구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갑하고 을하고 을이 갑한테 잔금을 다 지급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을은 갑한테 등기를 해달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뭘 한다? 청구하는 거잖아요.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을이 갑한테 잔금 줬으니 너 나한테 등기해줘? 그렇다고 해서 갑에게서 을 앞으로 등기가 팍 오느냐? 그건 아니라고요. 청구권은요, 청구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을이 갑이 스스로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가 온다 안 온다? 안 오죠. 그러니까요,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요 협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실현이 되죠. 만약 상대방이 협조가 없으면 어떡한다?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월세 살다가 보증금 있죠? 집주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해달라고 청구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죠. 그럼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소송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이게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형성권은요?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여기 법률관계, 저기 법률관계 권리관계가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대표적인 게 취소권이에요. 자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갑이 을한테 사기를 당해서 계약한 거예요. 사기를 당해서 계약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취소. 그런데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취소하잖아요. 내가 사기를 당했죠. 그럼 봐봐,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을한테요, 당신이 사기를 쳤으니 나는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서 그러면 그러세요? 그래요? 그렇지, 그럼 취소 못하게 하죠. 그럼 취소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물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형성권은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일방적이라고 그래.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뭐라고 한다? 야, 나 너한테 어제 사기당해서 계약했으니 나 이 계약 취소할 거야. 너가 나하고 계약은 없어. 딱 자르는 거예요. 알겠죠? 너가 나하고 계약은 없다. 취소한다. 너가 나하고 계약은 무효다. 일방적으로. 야, 상대방하고 야, 뭘 그러냐, 한 번만 봐줘. 필요 없어. 한 번 취소한다고 딱 얘기하죠.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발생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소멸하는 것을 뭐란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거기 한번 봐봐. 형성권이란 줄거 일방적인 의사표시 됐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법률관계를 형성,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이에요. 법률관계가 말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되는 것들이 있죠? 쭉 이렇게 지금 뭐라 써있죠? 맨 끝에다가 단독행위 맨 끝에다가 단독행위. 그래서 의사로 표시하는 것은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요, 법원의 판결이라고 되어 있나요? 법원의 판결, 거기를 줄거 거기서 어디까지? 채권자 취소권까지. 그러니까 형성권은 원래 말로 해야 되는데 법원에 반드시 법원의 소송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있어. 그게 바로 뭐다? 채권자 취소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요 3번 법원의 판결 줄거 채권자 취소권 여기까지.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언제나 법원의 판결로 한다. 거기다 별 하나에 시험이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청구권으로 불리지만 실제로 형성권인 것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봐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줄거 봐. 청구권만 줄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료 증감 청구권만 줄거.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권만 줄거. 지상권 소멸 청구권만 줄거. 자, 줄궜어요? 줄거.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가. 지상물 매수할 때 매수 동그라미. 지상물 매수에서 매수 동그라미. 지료 증감에서 증감 동그라미. 공유물 분할에서 분할 동그라미. 소멸에서 소멸 동그라미. 지금 청구권으로 불리지만 실제는 형성권인 거 했죠?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이게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법률관계가 뭘 한다고? 발생하고, 그 다음에 변경하고, 그 다음에 소멸한다고 했잖아요.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럼 봐봐요. 앞에가 무슨 말이 있느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뒤에가 무슨 말이 있으면 발생이니까 뭘 해야 돼? 매수. 변경은 분할하면 변경되죠. 분할하면 나누면 변경되죠. 증감하면 변경되죠. 여기 소멸은 소멸이죠. 소멸. 뒤가 뭐다? 뒤가 청구권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그냥 청구권이 돼야 되잖아요. 청구권이 돼야 되는데 청구권이란 말을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이것은 청구권이 아니고 소멸 청구권, 증감 청구권, 분할 청구권, 매수 청구권은 이건 뭐라고? 형성권이다 이 말이에요. 형성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뒤에가 청구권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그냥 뭐가 된다?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청구권이라고 하는 말 앞에 자, 지금부터 시작.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아무것도 아니면 봐봐.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발생, 변경, 소멸이니까 발생은 매수하면 발생이죠. 샀으니까. 변경은 분할하거나 증액감액, 분할, 증감. 소멸은 죽으니까 소멸. 발생, 변경, 소멸이죠. 매수, 분할, 증감, 소멸. 다시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으면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우린 것을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시험에 뭐라 나온다? 시험이요. 다음 중에서 성질이 다른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형성권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다 청구권이야. 도대체 뭘 묻지? 그런데 앞에 보면 청구권이란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어. 그러면 그것은 다 뭐고? 형성권이고 그 외의 것은 다 뭐고? 청구권이다.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한다. 상대방한테 물어 묻지 않아? 묻지 않고. 그런데 청구권은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협조가 없으면 뭐를 해야 된다? 소송으로 가야 된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한번 봐. 자, 문제 봐. 문제집. 자, 문제집 어디를 보시냐면 4번. 문제집 4번을 봐. 4페이지. 4번. 문제집 4번을 보라고. 다음의 권리 중에서 권리자의 줄거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 거기까지 가로묶고 이걸 뭐라고 그래? 형성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말이 형성권이 아닌 것은 이 말이에요. 형성권이 아닌 것은
뒤에가 다 지금 다 뭐라고 되어 있어? 청구라고 되어 있죠? 다 그럼 청구란 말 앞에 있는 말을 동그라미. 1번 분할, 2번은 설정, 3번은 매수, 4번은 증감, 5번은 소멸이죠. 했어요? 우리가 뭐가 형성권이다?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죠? 아닌 것은 몇 번이다? 2번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지금.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지금부터 해결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다시 1번 한번 봐봐. 1번. 문제 1번. 자, 우리가 그러면 됐죠? 지금 이거 지금 됐죠? 해결이. 우리가 여러분요, 시험을 볼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기서 보면 항상 이게 원인이죠? 이건 결과죠. 그럼 원인하고 결과니까 다음 중에서 원인이 아닌 것 결과를 찾아라. 결과가 아닌 것 원인을 찾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 법률 요건이 아닌 것. 뭘 찾아라? 법률 효과를 찾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1번은 지금 뭐라 나왔죠?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그러면 뭘 찾아라? 법률 효과. 그런데 법률 효과에는 뭐만 있다? 딱 두 가지다. 뭐다? 등기청구권, 대금청구권. 그러니까 여러분요, 거기 1번에서 법률 요건이 아닌 것 딱 찾아보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시험에서는 항상 비교되는 것이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비교되는 것. 이 비교되는 것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법률 효과의 결과로서 뭐가 된다? 권리가 변동돼. 권리 변동. 잘 봐. 그럼 아까 권리를 뭐라고 그랬죠? 권리? 권리는 뭐라고 그랬어? 권리는 권리 의무죠. 다른 말로 뭐다? 법률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책은 권리 변동으로 되어 있죠? 어떤 책은 뭐라고 되어 있다? 권리 의무의 변동. 권리 의무의 변동. 어떤 책은 뭐라고 되어 있다? 법률 관계의 변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그리고 어떤 책들은 권리의 변동, 어떤 책들은 권리 의무의 권리라는 말이나 권리 의무라는 말이나 법률 관계라고 하는 말이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요, 권리 변동은 뭐다? 지금 봐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집을 을한테 판다. 이 말이죠. 매매를.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이라는 사람의 소유권은 뭐가 된다? 소유권은 소멸하고, 을이라는 사람의 소유권은 뭐란다? 발생하고,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이 뭐가 됐다? 변경이 된 거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권리가 발생했다고 하지 않죠. 권리를 뭘 했다고 그래? 취득했다고 하지. 취득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소멸했다고 하지 않죠. 뭘 했다? 나는 소유권을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권리 변동은 권리관계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을 권리 변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갑이 만약에 집을 을한테 팔잖아요. 그러면 을한테는 권리가 발생하지만 갑한테는 권리가 뭐한다? 소멸하죠. 그런데 권리가 어떻게 해서 소멸하고 어떻게 발생했다? 갑에서 을로 등기가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변경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얘기 한번 볼까요? 취득의 득자하고 상실의 실자하고 뭐란다? 득실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알겠죠? 그러면요, 이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발생하죠? 변경하죠? 소멸한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크게 먼저 봐. 크게 어떻게 보느냐? 발생은요, 여기서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원시 취득. 그 다음에 여기요, 승계 취득. 이렇게. 이 원시 취득을 절대적 발생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잘 안 써요. 절대적 발생, 이것을요 상대적 발생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은 잘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한다?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하고 이렇게 두 가지. 봐봐. 자, 원시가 뭐죠? 원시. 우리가 과거에 제일 최초의 인류를 무슨 인류라고 그래? 원시 인류라고 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봐. 내가요 건물을 맨 처음에 이 땅에다 지금 건물 하나 지었어. 처음으로 건물 하나 지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원시 취득이라고 해요. 지구상에 없는 것이 처음으로 생긴 거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낳죠.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어때요? 이 아기는 지금 지구상에 처음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걸 아기가 태어났다는 뭐라고 표현하냐? 인격권을 취득. 인격권.
인격권을 취득했다고 그래. 그럼요, 엄마는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나는 이 아이의 엄마가 됐죠? 아이의 엄마를 뭐라 한다? 친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친권을 새롭게 취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것을 다 원시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을 신축하거나. 알겠죠? 이렇게요. 승계는 뭐죠? 승계. 말을 봐봐, 말을. 승계는 어떻게 하죠? 누군가로부터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원시는 나 혼자 제일 처음에 취득했다. 승계는 누군가로부터 넘겨받았다. 그러니까 승계 취득은요, 내 앞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없으면 절대로 승계란 말을 사용할 수 없죠, 논리적으로. 승계란 말을 사용하려면 내 앞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 그걸 승계. 아무도 없으면 뭐라고 한다? 원시. 누군가가 있으면 승계. 이렇게. 이해됐죠?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은요, 또 어떻게 나옵니다? 이전적 승계하고요.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우리가요, 이전한다는 말하고 설정한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자, 귤을 가지고 보면 돼, 귤. 귤이요, 8조각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귤이 8조각이요. 8조각이 있는데요. 이것을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그걸 그대로 다 준 사람 있죠. 이걸 그대로 너 다 먹어. 이렇게. 갑이 을한테 다 먹어. 이렇게. 갑이 을한테 너 다 가져. 이렇게 한 사람 있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갑이 뭐라 한다 이것을요. 야, 반 조각만 너 가져. 반 조각만 너 가져. 이렇게 준 사람이 있잖아요. 아, 우리 귤 까가지고 반띵 해가지고 너 먹고 나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요, 일부만 주는 것을 설정이라고 그래. 일부만 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주는 것을 뭐라고 그래? 이전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요, 부모와 자식 간에 봐봐.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뭐다? 이전적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줘요?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돼요? 조금 주죠, 조금. 그래, 친구 관계는 무슨 관계죠? 설정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다시 한번. 자, 설정 봐. 설정은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이죠, 소유권. 집이죠. 집인데 이 집에다가요, 전세권하고요, 저당을 잡는다. 저당권. 여러분, 저당권이 뭐죠? 돈 빌리고 담보로 돈을 빌려서 담보로 아파트를 제공하는 거죠. 자, 그럼 봐봐요. 전세. 여러분, 전세 들어가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전세를 들어가죠.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 뭐가 들어가? 전세 들어가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 이것을 뭐라고 그래? 이것을, 그러면요, 갑은요,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을한테요, 전세를 줬죠? 집을 아예 다 너 가져. 그래요. 잠만 자라고 그래요. 잠만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전이다, 설정이다. 설정이라고 하죠, 설정. 그래서 뭐다? 소유권의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하고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갑의 집에다가 저당권을 이전했대. 그러면요, 무슨 말이 앞뒤로 갖다가 두 개를 짜집게 한 말이에요. 알죠? 이전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한번 보란 말이죠. 학원에 있는데 누군가가요, 빵 사줘가지고 빵이요, 3개가 들었어. 호떡이요. 하나만 꺼내서 주죠? 다 준 것 같지만 꺼내서 한 개만 줬죠?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 설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하나를 가져왔는데 먹으려고 했더니 친구가 하면 아는 사람 있는 거예요. 아, 그 배고프니까 드세요. 나는 먹었어. 이렇게 주죠? 그럼 다 준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 이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소유권 봐봐, 소유권. 소유권을 보면 어떡하죠? 이렇게 집이 있으면 갑이 이것을 을한테 팔잖아요. 을한테. 그럼 어떻게 돼? 조금만 줘야 돼? 다 줘야 돼? 그래서 말한다. 소유권 설정이라고 하지 않고 소유권은 뭐라고 한다? 이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란다? 소유권 이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 이전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전하는 것. 이전하는 것은 뭐냐면 딱 찍어서 콕 찍어서 이전하는 것이 있고 한꺼번에 이전하는 거 포괄이 있고 포괄 승계가 있고 뭐죠? 특정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알겠죠? 그럼 포괄이란 건 뭐다? 포괄은 뭐고 특정이 뭐고 이런 거죠. 봐. 집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뭐 어떻게 되냐? 집 이런 집이 하나 있고요, 이런 상가 건물이 하나 있고, 상가. 산이 있고요, 산이 있고, 여기요, 땅이 있어, 밭이 있단 말이에요. 4가지가 있어. 그런데 갑이요, 이 집을 팔고 싶어, 이 집을. 누구한테? 을한테 팔고 싶어. 그럼 갑이 을한테 이 집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찍어서 집만 팔아야 되겠죠? 하나 딱 찍어서. 그래서 특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경매라든가 이런 사유로 해서 콕 찍어서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특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에요, 갑이 사망해서 사망, 을이 아들내미예요. 그러면 갑이 사망하죠. 죽죠. 그러면 아들내미가 아버지 재산을요,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이 모든 재산을 아들이 그대로 다 갖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아들이 그대로 다 갖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포괄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원래 그럼요, 밭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임야이라든가 이런 것이 각각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의 계약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계약서가 있어 없어? 없이 하나의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 원인에서 네 개가 한꺼번에 난 다 버려. 그걸 포괄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포괄은 뭐가 있다? 상속이 있고 회사 합병이 있고, 합병,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포괄, 유증, 합병, 상속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합병하면요, 두 개가 하나로 합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보는 눈을 지금부터 얘기해. 보는 눈. 책만 보면 이게 그렇게 안 써 있다고. 자, 지금부터 보는 눈 봐봐. 여기 상속은 뭐예요? 상속은. 상속은요, 뭐예요? 무슨 승계예요? 포괄승계죠? 포괄승계죠? 포괄승계인데, 포괄승계는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그래? 이전적이죠? 이전적. 이전적 승계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승계 취득이잖아. 알겠죠? 승계 취득 이렇게. 매매를 볼까, 매매? 매매는 어때요? 매매는 뭐에 속한다? 특정이죠. 특정 승계죠. 특정 승계인데 이건 어디에 속해? 이전적. 그래서 이전적 승계죠. 이전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승계 취득이다. 뭐라고 한다?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됐나요? 잘 봐봐. 여기에서 나누어지잖아요. 여기서 나누어지잖아요. 특정은 매매고 포괄은 상속이죠. 여기서만 나누어지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어디에 속한다? 이전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매매도 이전이고 상속도 이전이잖아요. 됐나요? 자, 그럼 봐.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모르면 공부하는데 힘들어. 알겠죠? 아무것도 아닌데, 학문 안 할 때. 항상 내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 사람. 사람은요, 이렇게 했죠? 사람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사람. 자, 그럼 뭐,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남자다. 맞아, 틀려? 사람은 남자다. 맞아, 틀려? 사람은 여자다. 다 틀리단 말이죠.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포함해서 이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포함해서 이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 다시. 여기요. 여기 보면 사람은 남자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거꾸로. 남자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돼? 남자는 사람이다. 그건 어떻게 돼? 맞아, 틀려? 맞는 거예요. 남자는 사람이다. 그럼 남자가 사람이죠. 여자는 사람이다. 맞아, 틀려? 맞죠? 그런데 사람은 남자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도면을 볼 때 자기 멋대로 보면 안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보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보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딱 봐. 됐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상속은 포괄이면서, 포괄은 어디에 속해? 이전에 속하고, 이전은 또 어디에 속해? 두 개가 어디에 속해? 승계에 속하잖아요. 이게 잘 크죠? 그러니까 이것을 족보 형식으로 보면 뭐가 있다? 승계 취득은 설정적하고 뭐하고 이전적이 있고, 이전적은 또 뭐가 있다? 특정하고 또 뭐가 있다? 포괄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승계도 이전이고 포괄 승계도 이전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은 또 어디서부터 굴러 내려왔어? 승계 취득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요, 매매죠? 매매. 이건 뭐죠? 상속이죠? 상속. 그럼 봐봐. 상속은 포괄이면서 이전이면서 승계 취득이다. 됐죠? 그러면요, 매매 계약은 특정이면서 이전이면서 승계 취득이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이렇게 나왔어. 옛날엔 시험에 다 뭐라 나오냐? 상속은 포괄 승계다. 이렇게만 나왔다고, 시험에. 알겠죠? 그런데 우리 10세 때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다? 상속은 이전적 승계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학생들이 난리 난 거예요. 왜? 상속은 이전적이 뭐죠? 포괄 승계인데.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암기했는데 갑자기 상속은 이전적이라 나오니까 막 뭐죠? 문제가 잘못 나왔다고 난리가 났단 말이죠. 문제가 잘못 출제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책만 보면 이런 것을 발견하기가 힘들어. 책만 보면. 알겠죠? 왜냐하면 책을 한번 볼까요? 책을 한번 봐. 여러분요, 책을 어디를 보냐면 12페이지 한번 봐봐. 12페이지요. 12페이지. 근데 거기 친구로 왜 책이 없어요? 아니, 기본서. 자요, 여기 보면 권리 관계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나요? 권리 관계 변동으로 되어 있어요? 자, 보면, 권리의 변동은 이렇게 되어 있죠. 권리의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2페이지. 권리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취득, 변경, 상실. 취득의 득자 동그라미 12페이지. 그 다음에 상실의 실자로 동그라미.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득, 실,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 권리의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은요, 처음으로 취득하는 건데요. 종류 봐봐, 종류, 취득, 시효, 거기 줄거요. 선의 취득, 거기 줄거요. 그 다음에 무주물이 뭐죠? 무주물이면 산에 있는 산토끼예요. 주인이 없는 물건이에요. 무주물 뭐라 한다? 선점만 줄거요. 여러분, 원시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 1번 권리의 발생, 동그라미 1번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의 니은 종류라고 되어 있죠? 종류?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만 줄거요. 유실물이 이런 뭐죠? 비 오는 날 학원에 우산 가지고 왔는데 깜빡 잊고 학원에다가 우산 놓고 간 것을 유실물이라고 그래요. 매장물이 뭐죠? 매장물. 옛날 고분들 있죠? 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고분들에서 뭐가 나오죠? 금관들 나오죠? 그걸 매장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은 발견만 줄거요. 발견. 그래서 선점, 습득, 발견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러면 첨부라고 돼 있네요. 첨부라고 돼 있어요. 여기 봐봐. 첨부에다 줄긋고 밑에다 써요. 뭐라고 써요? 부합, 혼화, 가공. 부합, 혼화, 가공. 이렇게. 부합. 여기 첨부라고 돼 있죠? 첨부. 거기 보면 종류에 보면 두 번째 줄 가운데 256조 이하 그래서 첨부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다 줄 긋고 부합, 혼화, 가공 이렇게 쓰라고. 부합, 혼화, 가공. 자, 지금부터 봐. 여기 이런 부합이 뭐죠? 부합은요, 벽에 보면 지금 페인트가 칠해져 있죠? 이렇게 페인트를 딱 칠했는데 뗄 수 있어 없어? 그걸 부합이라고 그래. 알겠죠? 두 번째요. 여기 뭐라죠? 혼화죠? 혼화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들기름 한 병하고요, 참기름 한 병이 섞였어. 들기름에다가 참기름을 부었단 말이죠. 따로 다시 분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걸 혼화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가공은 뭐죠? 가공? 여기 한번 봐봐. 지금 이 물건들 봐봐. 물건들 다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이런 것을 가공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한다? 첨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첨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신축. 건물 신축. 처음으로 취득하죠. 신축 줄거. 그럼 여기까지는 뭐라 한다?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요. 그럼 봐봐. 여기 봐봐. 그럼 항상 여러분요, 항상 시험은 뭐냐? 신경 쓰지 마. 공부를, 여러분들은요, 어린 친구들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성인들은 공부에서 손 뗀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그럼 뭐가 가장 문제냐? 뭘 묻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봐봐. 원시 취득해가지고 건물에 신축이 있고요. 신축이 있고 취득 시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선의 취득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방금 봤죠? 원시 취득? 그럼 뭐냐?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은 그럼 뭘 묻는 거예요? 승계 취득을 묻는 거예요. 항상 비교야. 여자가 아닌 것은 뭘 묻는 거예요? 남자를 묻는 거예요. 여자인 것은 그럼 뭘 묻는 거예요? 남자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뭘 묻는지 알아야죠. 봐봐요. 원시 취득인 것은 뭐가 아닌 것? 승계 취득이 아닌 것.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은 뭘 물어? 승계 취득을 묻는 것이다. 승계 취득은 뭘 물어? 원시 취득이 아닌 것.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항상 이 비교 문제를 항상 신경을 써야 돼. 그러니까요, 원시 취득이 아닌 것 방금 우리 정리했잖아요. 기본서에서. 그것이 원시 취득이 아닌 것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닌 건 뭐다? 여기죠, 여기. 이것이 승계 취득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시험에 뭐라 나왔죠? 1번 취득시효, 2번 선의취득, 3번 건물의 신축, 4번 아까 무주물 선점, 5번보다 5번 상속. 그런데 상속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네. 쭉 따라가네.
따라갔더니 무슨 취득이다? 승계취득이다.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 이 말이죠. 첫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나온다? 승계취득이 어마무시 중요하다고 그랬죠? 승계인데 이전이냐 설정이냐. 이전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주는 것이고, 설정은요, 설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일부만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는요, 특정 콕 찍어서 주는 거죠. 특정 한꺼번에 주는 걸 뭐란다? 포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포괄 승계 암기해. 포괄 승계. 자, 상속, 포괄, 유중, 합병. 합병은 회사가 합치는 거죠. 두 개가 하나로 되는 합병이고. 자, 지금부터 우리가요, 자, 봐봐. 증여가 있어. 증여가 있고 사인 증여가 있어. 특정 유중이 있고요, 포괄 유중이 있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자, 여기 뭐냐면 증여는 이건 계약이에요.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계약은 이런 거죠. 봐봐요. 내가 봐봐. 갑이 을한테 뭐래? 갑이 을한테, 야, 너 이거 가질래? 살아있을 때 너 이거 가질래? 그랬더니 을이 뭐라 그래요? 응, 알았어, 내가 가질게. 이렇게 다시. 자, 갑이 을한테 뭐라 그래? 너 이거 가질래? 그랬더니 을이 뭐라 그래요? 응, 내가 가질게. 둘이 합의가 됐죠? 그걸 증이라고 그래. 증여. 그런데 사인증은 뭐냐? 사인이라든가 여기요, 유라든가 이런 말 있으면 죽을 유 이런 말 있으면 죽음을 원인으로, 죽음. 그러니까 뭐냐? 너 이거 가질래? 응, 그래. 근데 언제 가져가냐면 나 죽고 난 다음에 가져가. 내가 죽으면 가져가라. 그걸 사인증이라고 해. 공짜로 주기는 주는데. 자, 그런데 여기요, 특정 유중하고 포괄 유중 있죠. 이 두 가지는 뭐죠? 증여는 두 사람이 뭘 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유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언서에다 쓴 거. 유언서에다가 뭐라고 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 네 가지 중에서 뭐라 하냐? 내가 유언서를 썼어. 이 중에서 이렇게, 이건 무슨 색이야? 노란색. 이 노란색은 을한테 줘라. 유언서에 딱 써놓은 거. 유언서에다가 하나를 딱 찍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유언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줘라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유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를 콕 찍었죠? 그걸 특정 유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포괄 유중은 뭐죠? 내가 지금 이렇게 네 가지 가지고 있잖아요.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 내가요, 이렇게 얘기해. 이 전체 네 가지 중에서 10%만 줘라. 내 전 재산 중에서 10%만 줘라, 5%만 줘라, 20%를 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전체 중에서 일부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포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포괄 유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괄 유중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 얘기한다. 포괄 유중. 자, 그럼 암기의 시작. 상속, 합병, 포괄 유중.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 포괄 승계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이제 소멸을 보죠. 소멸을 먼저 보죠. 소멸은요,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어요. 자, 봐봐. 절대적으로 소멸은 건물 이렇게 지었는데 건물이요, 불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럼 건물이 없으면 이건 절대로요,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가질 수가 없죠. 절대적이다. 상대적은 뭐냐? 건물은 있어. 건물은 있어. 그런데 갑이요, 이것을 을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을한테는 권리가 뭐랬죠? 발생했죠. 갑한테는 권리가 뭐랬죠? 소멸했죠. 왜? 갑이 을한테 팔아먹었으니까. 그런데 건물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은 뭐라 한다? 나 이제 집 팔고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을이 뭐라고 그래? 나는 집을 사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적이다 이 말이죠.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 소멸일지 몰라도 을의 입장에 봤을 때는 뭐다? 발생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상대적이란 말은 지금 현재 건물은 있다 없다? 있다. 절대적은요,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누구도 이 말이죠. 없다 이렇게. 그래서 절대적, 상대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변경이죠. 변경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주체의 변경. 주체. 그럼 주체의 변경은 뭐죠? 소유자가 갑에서 누구로 바뀐다? 을로. 사람이 바뀐 것을 주체가 바뀌었다고 그래.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게 건물이에요. 건물을 둘이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뭐라고 한다? 주체라고 얘기하고, 사람을요. 물건을 뭐라고 한다? 객체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우리가 사람을 뭐라고 한다? 주체. 물건은 뭐라고 한다?
객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체 변경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 내용의 변경. 내용 참 어려운 말이죠. 내용의 변경. 그렇죠. 내용의 변경은요, 질적인 변경이 있고요, 양적인 변경이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양적 한번 볼까요? 양적. 자, 그러면 1층 있죠. 1층 이렇게 있는데요, 누군가 여기다 중축을 했어. 중축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건물이 커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커졌죠? 양이 늘어났죠? 양이. 양적인 변경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질적은 뭐죠? 질적.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건물이 손해배상 채권,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어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그러니까요, 건물이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물건이 돈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질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봐봐. 포도 있죠, 포도. 포도가 발효가 되면 뭐가 되죠? 발효가 됐단 말 한마디로 썩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죠? 포도주가 되죠. 포도가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화학 반응이죠. 질적인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커졌다 줄어들다를 뭐라 한다? 양적이다. 양. 두 개가 세 개가 됐다. 우리 집 바둑이가요, 뭐죠? 새끼를 낳았어. 뭐죠? 늘어났죠? 알죠? 근데 다시 분양을 해서 그럼 뭐요? 줄어들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양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작용의 변경. 참 말이 어려워.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효력이요. 봐봐. 여러분요, 2번 저당권이 좋아요, 1번 저당권이 좋아요? 저당권은 1번이 좋죠. 1번이. 그러니까요, 2번보다는 1번이 더 좋잖아요. 그것을 효력이 좋아졌다, 작용의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우리가 임차권이죠. 임차권이요, 등기나 전입신고에서 대항력을 취득한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잠깐요. 우리가 이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주 앞으로 수도 없이 남아 이 말은. 알겠죠? 대항력이라는 것은 갑과 을 간의 계약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갑하고 을하고 둘이 계약했어. 갑하고 을하고 둘이 계약한 것을요, 그것을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냐고. 계약은 둘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냐고. 무슨 말이냐?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을이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 갑한테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에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요, 5월 1일 집주인이 병으로 바뀐 거예요. 병으로. 그럼 집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누구하고 계약했지? 이 사람은 갑하고 계약했잖아요. 그래, 이 사람은 보증금을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갑한테 달라고 해야죠. 갑한테 언제까지 산다고 해야 돼요? 10월 1일까지 갑한테요. 근데 지금 중간에 5월 1일 집주인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뀐 새로운 사람, 제3자한테는 원래는 이 사람은 너가 나한테 보증금 1억 줘? 나는 10월 1일까지 살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것을 뭐란다? 주장할 수 없다. 그것을 대항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월세 살고 있는데요, 갑자기 뭐가 되죠? 집주인이 바뀌잖아요.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면은 나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월세 사는 사람은요,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뭐 한다? 그런데 이 임차인이 뭐라 한다? 등기라고 한다. 임차권 등기요. 또는요, 우리가 전입신고. 우리가 이제 상가에서는 뭘 한다? 전입신고 아니고 상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 사업자 등록. 상가에서는 사업자 등록. 주택에서는 뭘 한다? 전입신고.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등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사람이 대항력이 생겨요. 갑자기. 그럼 대항력이 생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을이 갑하고 계약한 것을 이제 집주인이 바뀌든 말든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한다는 말이 뭐다?
을은 갑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줬잖아요. 그런데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차권이요, 건물이 팔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사람한테 보증금 1억 원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원래는 누구한테 보증금을 줬는데? 갑에게. 그런데 누구한테 보증금을 달라고 그래? 병한테. 병을 누구라고 그래? 제3자.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만약에 임차인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러분은 대항력이 있는 것이 좋아요? 없는 것이 좋아요? 있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요, 원래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대항력이 없는데 전임 신고를 하거나 또는 등기를 하게 되면은 뭐가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럼 이건 효력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12페이지요. 기본서 12페이지 밑에 봐. 승계치등. 이런 봐봐. 우리가 책을 보고 여기 봐봐. 책을 보고 승계측에서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고, 이전적은 특정 승계고 포괄 승계고, 이것을 어떻게 다 구분하겠냐고. 책을 보면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로 강의를 듣는 것이 많아야 돼. 실력이 늘어나려면 처음부터 책을 보려고 달려들지 말고 강의를 먼저 들어야 돼. 그리고 듣고 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보는 부분인지 이걸 알고 책을 봐야지. 내가 지금 줄거졌다 해서 줄거진 거 암기했다 해서 절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의 책을 볼 때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서 책을 봐야 되는가,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요, 이 승계치등 여기에는 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특정에다가요, 특정에다 줄 긋고 옆에 매매 교환 증여, 포괄에다 줄 긋고요, 상속 포괄료 중 해사병. 특히 포괄 승계는 중요해요. 알겠죠? 자, 설정적은요, 그럼 내가 설정적 뭐라 했죠? 두 번째 줄 가운데 소유권에 대해, 그게 돼 있죠? 소유권에 대해 지상권 줄 긋고 바로 옆에 전세권 줄 긋고 세 번째 줄 저당권 줄 긋고. 알겠죠? 세 가지만 하면 돼. 소유권에다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을 잡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설정적이다 이렇게. 자, 오른쪽 권리의 변경. 자, 1번 주체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주체는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는 거죠. 그것을 뭐라 한다? 줄거 이전적 승계라고 그래. 그럼 질적은 뭐라 했죠? 질적은 줄거 물건 인도 청권이, 물건 동그라미 손해배상 청권으로 변경. 거기까지 줄 긋고 손해배상 동그라미 물건이 뭐로 바뀌었다?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양적은요, 양적은 늘어나고 줄어든 것을 양적이라고 그래요. 3번 작용은 뭐라 했죠? 작용은 좋아진 거죠, 효력이. 그래서 그럼요, 줄거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승진하는 것, 변하는 것. 임차권이 줄 것도 등기에 의해서 뭐를 취득하는 것?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돼. 자, 권리 소멸은요, 절대적 소멸은 첫 번째 줄 끝에요, 목적물 멸실 이렇게. 첫 번째 끝에 절대적 소멸은요, 목적물이 멸실하죠. 그러면 소유권이 없어지죠. 여러분 상대적은 뭐라고 했죠? 건물은 있는데 주인이 바뀌는 거라고 그랬죠. 건물이 있는데. 그래서 상대적은요, 상대적은 봐봐, 그것은 이전적 승계 주체의 변경이죠. 주체의 변경. 그래서 두 번째 주변 끝에 주체만 변경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런 문제에서 9번 문제에서 그럼 9번을 보란 말이죠. 그럼 9번 봤어요? 문제 9번 봤어? 원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이건 뭘 묻는 거야? 원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퀄 뭘 묻는 거예요? 뭘 물어? 써 거기다가 이퀄. 똑같은 문제인데 이걸 똑같이 뭐라고 한다? 승계취득은 이 말이야. 승계취득은 여기 봐봐, 원시취득이 아닌 거 승계취득, 여기 있는 거 찾아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신축 줄 긋고 첨부에다 세 가지를 써. 부합, 첨부에다 가로 요거 닫고 부합, 혼화. 아까 혼화는 뭐죠? 참기름과 들기름이 섞이는 거라 했죠? 그 다음에 점 찍고 가공은요, 책상 만들고 걸상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걸 가공이라고 해요. 그걸 첨부.
자, 그 다음에 사인 증여죠. 증여. 사인 증여 여기 있죠. 증여. 증여는 뭐다? 특정 승계 써. 거기다 사인 증여 써. 특정 승계. 특정 승계. 그 다음에 또 써. 이전적 승계 옆줄 긋고. 또 옆줄 긋고 써. 승계 취득 이렇게. 그래서 찾아가면은 사인 증여는 뭐다? 특정 승계이면서 이전적 승계이면서 승계 취득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유실물 습득이죠. 습득 동그라미 또 써. 점 찍고 매장물. 매장이란 건 뭐죠? 묘 속에 들어있는 거죠. 묘가 발견돼가지고 그 안에 부장품이 있다. 매장물 발견. 발견 동그라미. 그냥 발견이라고도 해. 습득 발견. 그 다음에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인데 산토끼. 무주물. 주인이 없는 것. 무주물. 선점. 먼저 때려잡는 사람이 임자야. 선점 습득 발견. 그 다음에 취득쇼 점 찍고 써. 여기다가 선의 취득. 취득쇼 또는 선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이 지금 얘기한 거 있죠? 신축, 첨부, 그 다음에 습득 발견, 그 다음에 뭐죠? 선점, 그 다음에 취득쇼 선의 취득. 이것을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 원시 취득 지금 다 얘기했어요. 알겠죠? 정답은 몇 번이다? 몇 번? 3번. 자, 10번은요? 연결. 이렇게. 이건 아주 옛날 고전적인 문제 형태예요. 연결시키는 거. 알겠죠? 한번 봐봐. 원시 물어나서 선의 취득 선점. 그 위에 보면 원시 선의 취득 선점 내 있죠? 자, 2번은 승계는요 동그라미 매매하고 경매 동그라미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봐봐. 매매하고 경매를 뭐로 간다 써. 그걸 특정 승계 이렇게. 특정 승계 이렇게. 10번은 지금 2번 보고 있죠? 자, 포괄 유중하고 합병을 동그라미. 포괄 유중 합병 그것을 뭐한다? 포괄 승계로. 포괄 승계. 알겠죠? 했어요? 봐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다 묶어서 뭐다? 이전적이면서 뭐다? 승계치득. 그래서 승계치득에 속하죠. 맞는 말이죠? 자, 3번. 내용. 그럼 내용은 봐봐. 내용은 아까 내용은 질적하고 양적이 있다고 그랬죠? 내용은 질적과 양적을 묶어서 내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왔다? 물건 동그라미. 물건 인도청권이 손해배상 동그라미. 손해배상으로 바뀌는 거 질적인 변경이죠. 작용은 뭐라고 했지? 아까 효력이죠. 2번이 몇 번으로? 1번으로 승진하는 것. 임차권이 뭐가 있는 것? 대항력이 있는 것. 그래서 임차권이 등기해서 대항력 취득. 또 써. 하나. 저당권의 순위 승진 이렇게.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 절대적 소멸에다 써. 절대적 줄거. 절대적에다가 뭐라 쓴다? 물건의 멸실. 절대적에다가 뭐라 쓴다? 물건의 멸실. 물건이 멸실되는 것을 절대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줄거. 을에게 매각 줄거. 그러면서 맨 앞에 갑 동그라미하고 을 동그라미. 갑을 뭐라 한다? 소멸이라고 써. 상대적 소멸이에요. 을을 써. 을을요 이전적 승계라고 얘기해. 이전적 승계. 그러니까요 갑이 집을 을한테 팔아먹었죠? 그럼 여러분 현재 집은 있어 없어? 있죠. 집은 있죠? 집이 없으면 절대적 소멸. 집은 있는데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러면 집을 판 사람을 뭐라 한다? 상대적 소멸. 그 집을 산 사람을 뭐라 한다? 이전적 승계. 이렇게 얘기해. 발생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적 소멸이 아니고 이것은 무슨 소멸이다? 상대적 소멸이라고 해야 돼. 절대적 소멸은 뭐를 얘기해? 절대적이다? 물건이 멸실되는 것. 멸실. 그것을 절대적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권리 변동 이렇게. 그럼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